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복지학 전공 팟캐스트 오랜만에 해보려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팟캐스트를 위해서 여러분 선배들을 2명 또 불러서 또 이렇게 재밌게 해보려고 합니다. 또 오늘 오신 분 2분 우리 11학번 우기산 대리와 16학번 김아린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재밌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인사 좀 부탁한다 얘들아. 네, 반갑습니다. 2번째 만남인 것 같은데요.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여러분과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하고 있대. 조금 긴장했나봐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부경대에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지금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계희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림이도 반갑습니다. 저는 16학번 사회복지를 잘 배우고 나가서 학장복지관에서 현재 업무를 막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아림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학 전공의 3번째 교수님 헌민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하림이는 3학번이지 않아? 대학원? 그쵸. 대학원은 2사학번이에요. 2사학번. 대학원 따지면 2사학번이네. 되게 젊어지네. 뭐라 그러셨나? 오늘 주제는 뭡니까? 없어요. 있잖아. 주제. 우길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리가 말할 거예요. 주제. 오늘 주제는 이잘러란 과연 무엇인가? 네. 이잘러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일을 잘하는 사람. 반대말에 일 못 넣어. 맞나? 패급입니다. 패급. 패급이지. 그래, 패급. 대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뭐 일을 해봤자 뭐 알바 정도? 알바 정도로 좀 그칠 것 같고, 대부분 이제 어떤 조직 안에서 일을 해본 사람이 좀 드물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일이라는 건 그냥 학교 일이 아니라 그냥 돈을 받고 이제 사대보험 들어가서 돈을 받고 하는 이제 일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대부분 뭐 인턴이나 뭐 이런 특수한 경험한 몇몇 친구들 제외하고 대부분 학생들이 조직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잘 몰라요. 교수님은 일 잘하세요? 네. 네, 잘하고. 하림이도 일 잘하지? 그렇게 생각은 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교사 일을 잘하고.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잘하는 조건 내지는 반대로 또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성을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학생들도 나중에 뭐 인턴에 가든 취업을 하든 거기서 이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반면 교사라고 하는 것처럼, 하지만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뭐 어떤 사람이 일을 못할까? 네가 받는 사람들 중에. 남들보다 일을 적게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노동- 주어진 시간 안에. 노동량이 적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럼 네 말은 주말에 와서 일도 해야 되고 뭐 밤에도 일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야? 아니요. 9 to 6. 어. 9시부터 6시 안에 어. 남들은 100을 하는데 그 사람은 한 70%밖에 못 하는 거죠. 일의 양이 좀 적은 사람.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 일의 양이 적은데 되게 꼼꼼해. 그 사람만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떤 맡기면 일을 되게 꼼꼼해서 잘하는데 일의 양은 적어. 그런 사람도 우리 패급이라 부르나? 아니죠. 근데 네 논리로 따지면 그건 패급이잖아. 일 적게 하니까. 아니 동일한 퀄리티를 내는데 누구는 100을 해내고 누구는 60을 해내는 거죠. 그건 좋아. 자, 우리 우대리가 봤을 때 패급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야? 저도 지금 김아림 선생님이 얘기하신 관점에서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점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 제 입장에서 지금 딱 먼저 떠오르는 거는 지금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일을 뭐 저지르거나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일어난 문제나 이제 뭐 과업에 대해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일본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을 못하는 패급이다. 교수님 생각은 일을 못하는 사람의 특성은 뭐예요? 일머리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추상적 말고, 그러니까 일머리 없는 게 뭔가요?
효율적으로 일의 순서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 조금 더 세세하게. 그러니까 일에는 급한 일, 안 급한 일,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일, 오래 걸리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속도를 맞추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주어지는 것을 차례대로 쳐내는 그러니 아까 앞에서 말한 같은 시간 안에 완수하는 일의 양도 다를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도 떨어지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건 빨리 처리하고 오래 걸리는 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중요한 거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고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건 조금 실수가 생기더라도 우선은 서두르는 그게 저는 일머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살면서 일 못하는 사람 자주 만나보셨어요? 아 얘는 진짜 일 못한다. 아니요. 저는 누구를 관리하는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과장이나 전공 주임이나 이러면은 이제 조교를 통해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는 아직 그거 안 해봐가지고 직접적으로 제가 누군가를 일을 시키고 한 경험은 많이 없어서 없는데 종종 학생들하고도 어떤 일을 하다가 느끼는 건 제가 일을 잘 못 시킨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키는 사람이 잘 시켜야 되잖아요.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자기가 잘 알아야지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내가 잘 알아도 알기 때문에 비어서 설명하는 경향이 있고 나도 일을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 설명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학교에서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 못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학생들한테 일을 시키고 하면서 아 내가 일을 좀 명확하게 쉽게 시키는 거는 못하구나 하는 거를 느낀 적은 좀 있어요. 하지만 복지관에서 일 못하는 사람 내지는 아까 교수님처럼 이상하게 일 시키는 상사가 교수님처럼이 아니라 교수님이 말한 것처럼. 아 교수님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본 적 있지 않아? 뭐 너희 복지관이 아니더라도 뭐 그러니까 뭐가 더 싫어? 일 못하는 애, 일 이상하게 시키는 상사. 더 싫은 거요? 상사가 더 싫죠. 그냥 싫은 거 말고. 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너는 일 못하는 상사, 일 못하는 동료, 일 못하는 후배. 일 못하는 상사가 더 싫은 것 아, 같아요. 왜? 상사라서. 상사라서? 아니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그냥 저를 대입했을 때, 일 못하는 후배가 되는 것보다 일 못하는 상사가 되는 게 더 싫어요. 네가? 네. 아니, 네가 그럼, 그럼 너는 다 치고, 네 주변에 그 3명 중에 또 꼭 이 한 명의 일을 해야 돼. 동료, 후배, 선배. 일 못하는. 제일 싫은 사람? 꼭 한 명의 일을 해야 돼. 누구는, 이건 진짜 꼭 피하고 싶다. 일 못하는 상사랑 일하고 싶지 않죠. 아, 그래? 왜? 네가 일을 시키니까? 아, 그 사람이 나를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위치잖아요. 근데 만약 일 못하는 후배는 그 후배를 제가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저한테 후배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랑 같이 갈 수 있는데 일 못하는 상사는 저를 컨트롤해줄 능력은 없는데 뭔가 그 사람이랑 같이 뭔가를 이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과정이 될 것 같죠. 나도. 우대리는? 저도 저 관점에서 양자택일이라면 이 못하는 상사랑 있기가 싫어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회사인지라 임금 근로자로서 팀장은 그래도 내보다 돈 더 받는데 라는 관점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런 상사를 만나기가 더 싫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상사가 무능하면 너무 싫죠? 너무 싫고 동료가 무능하면 좀 좋아요. 내가 빈다. 내가 좀 좋죠. 근데 때로는 동료나 후배가 일 못했을 때가 상사가 일 못했을 때 더 힘들 때가 있긴 해요. 이게 때로는 많이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걸 내가 해야 돼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사가 잘못된 일을 시키면 같은 일을 반복해야 돼요. 다시 해야 되고. 근데 문제는
내 동료나 후배가 이런 못하면 그 계획 일까지 내가 다 떠안아서 해야 돼. 그러니까 돌려 말할게. 네 일을 네가 다시 하는 것과 넌 일까지 네가 해야 돼. 넌 뭐가 더 싫니? 짜증나죠. 같이 돈 받는데 어. 남의 일까지 처리해 주는 거. 그러면 다시 돌려 말할게. 일 못하는 상사가 싫을까? 일 못하는 동료가 싫을까? 이렇게 되면 조금 이야기 좀 달라집니다. 아니요, 나는 그래도 상사가 싫어요. 네? 그래도 상사가 맞아. 싫어요. 상사는 나보다 돈을 더 받잖아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싫으냐, 남 일을 하는 게 싫으냐, 교수님은 지금 남 일을 하는 게 싫을 거다라고 해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근데 남 일을 하면서 내가 화도 낼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상대에 대해 탓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상사가 무능하면 반복을 하는데 탓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못하면 상사 탓을 하기보다는 못한 나를 탓하잖아요. 두 번 하고 있는 나를. 그러니까 차라리 남 일을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상사가 무능한. 그죠? 원래 좋은 동료죠. 네? 그쵸? 됐네. 이제 나는 좀 무능해도 될 것 같아. 우리 호기쌤이 저렇게 생각하시니 적당히 내 일 해주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누구 일을 받아서 할 때보다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가 더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될까? 일을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날이 갈수록 계속 느끼는 것 같아. 이게 내가 A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B라고 말이 나오기도 하고 B라고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쉽게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게 좀 고민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리더 이런 걸 왜 공부하나 했었거든요. 책임자, 관리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점에서 그런 게 따로 조금 공부나 수련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사람까지는 나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좀 무능한 사람까지는. 근데 악한 사람한테 있으면 나는 좀 힘들 때가 있어. 이게 좀 내 개인적 경험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주변에 무능한 리더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너무 많이 봐서 발에 채일 정도로 많이 봤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뭐 자주 한 번씩 하지만 나는 우리 박사 지도 교수님하고 안 친했어요. 별로 안 친했고 우리 박사 지도 교수님이 악한 사람이는 악까지 아닌데 최소한 이 사람이 박사를 키우는 교수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지금도 생각은 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그랬을 때 좀 악하다 내지는 이 사람이 너무 냉정하다 혹은 자신의 일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자신의 걸 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건 무능의 영역과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차라리 무능한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요. 낫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경험을 많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은데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일 못한다 영역과는 좀 다른 얘기라서 내가 오래 안 할 건데 한다면 우리 2부에서 할 것 같지만 일단은 무능한 것보다 더 안 좋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더 우리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철에 있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우리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 좀 이야기를 합시다. 살면서 일 잘하는 사람 비슷한 본 적 있어? 이 사람 진짜 나보다 일 너무 잘한다. 그거는 허 교수님께서 처음 말했던 일의 경중을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해서 업무의 이제 일련의 과정을 미리 이제 뭐 복기해 보면서 미리 이제 쭉 이제 순서나 이런 거를 짜놓고 이제 한 가지 업무를 조금 더 이제 같은 시간 대비 퀄리티 있게 짜내던가 아니면은 같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멀티플레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해서 보통 일 잘한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이미는 일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이 사람 일 너무 잘한다. 아는 게 많은 사람. 아는 게 많은 사람. 뭔가 그 사람한테는 내가 모르는 걸 물어봤을 때 분명히 답이 나올 거다 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일도 잘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가 맡은 바를 다 잘 끝내시고 그런 사람? 네, 밑에 직원들도 다 이끌어 나갈 수 있고 훨씬 일 잘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빠르고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느리면은 저는 꼼꼼하게 느리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 반대거든요. 속도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의 흠이 있어도 속도 안에 맞춰서 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빠르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일 잘하는 일잘러의 어떤 요건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 플러스 이렇게 좀 의사결정이 본인이 명확하지 않고 본인이 우유부단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면 아니라서 확실하게 처리를 하고 물어보고 아니면 제끼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지 저건지 몰라가지고 약간 세모 쳐놓고 이건지 저건지 몰라갖고 빼놓고 그러다 보면 빠지는 일만 계속 있고 느려지고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데 그냥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네 없는데 12시 방향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빠르고 좀 맞은편하자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이드가 있는 그런 게 일 잘하는 거지 않을까. 그러면 다르게 질문해 볼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빠르고 명확한 사람, 좀 느리지만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 이런 생각을 하다니. 어떤 사람이 좀 더 일 잘하는 사람일까? 이게 두 개가 일반적으로는 같아요. 상관관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때로는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일도 늦고 뭔가 빵꾸 나는데 한 번씩 이 사람이 뭘 말하거나 가지고 오면 너무 신선해. 너무 신선해 진짜. 너무 대단해. 이거 어떻게 생각했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 봤어요 나도 실제로. 근데 역으로 일은 굉장히 빨리빨리 처리하고 하는데 되게 기계적이야. 뭔가 이 사람한테는 something new라는 건 없어.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처리해. 그러니까 레몬 게임이 레몬 같은 거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빠르고 명확한 사람은 그냥 늘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창의적이고 느린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레몬이랑 무슨 상관이야? 레몬이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레몬인 거고 이게 교수님 아시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레몬 알지? 무슨 말인지 알지? 레몬 덥덥이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알지 지금. 레몬 덥덥이를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 게임 하는 사람은 알지 어떻게 알아 이 이야기를. 늘 나와 함께하는 주식은 빠르고 명확한 사람인데 가끔 먹는 마라탕이나 가끔 먹는 굉장히 특식 같은 거는 창의적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게 다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영역별로 좀 다를 수 있나? 예를 들어 업무 환경 따라 전 다를 것 같아요. 업무 환경 따라. 네. 뭔가 저는 이제 행정 중심적으로 이제 요 일을 쳐내기 바쁜데 느리다라고 하면 그 참신성과 다르게 되게 가치가 낮을 것 같아요. 그 참신한 창의력 자체는. 근데 만약에 제가 뭐 관리자로서 요분을 만나가지고 뭐 기획하는 업무에서 만난다면은 가중치가 높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전자일 것 같아요. 하림이도? 네. 이게 약간 순간적으로 방금 든 생각이 뭐냐면 야구 같은 거 생각해봐. 야구에서 뭐 3할 5푼, 3할 7, 8푼에 맨날 잘 나가는 단타만 치는 타자가 있어. 근데 아마 2할 5푼에 뭐 홈런 50개씩 때리는 거포가 있어. 우린 누굴 더 스타로 부를까? 스타는 거포인데. 그치. 일을 해야 되는 건 단타랑 일을 해야 편할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에서도 스타가 있어요. 조직에도 스타가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라도 그 조직을 대표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그게 일이 되었든 외모가 되었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우리 학생들이 이 개념을 사실 모를 때가 있는데 어느 조직을 가더라도 그 조직을 대표할 만한 스타라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냥 그 조직 가면 그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 그 학교 하면 그 과 하면 그 교수님이 떠오른다. 뭐 이런 것처럼 스타가 있죠. 근데 그런 스타들은 의외로 일을 잘 못해요. 일 못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뭐 일을 꼼꼼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 대충 하고 근데 그 스타성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스타성. 아까 방금 야구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홈런 빵빵 치지만 막상 출루율을 낮아. 수비도 잘 못해. 근데 홈런을 많이 쳐. 그럼 그 사람 되게 좋아하죠. 그런 느낌? 그래서 일을 잘한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단순하게 지금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맞는 것 같은데 묘하게 실제로 나도 조직 생활을 이제 10여 년 뭐 그 이전까지 뭐 이렇게 20년 가까이 이런저런 다양한 조직이 있으면 한 번씩 요즘 와서는 일 잘한다는 말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기는 해요. 우리가 뭘 일 잘한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하고도 이렇게 보면 어떤 친구들은 되게 성적도 좋고 뭐 되게 착실하고 하지만 그 학생이 뭐 엄청나게 과에서 발군의 어떤 활약을 하고 뛰냐? 그건 또 아니야. 그러니까 학점 높은 애가 다 잔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막 어디 취업이나 이런 거 보면 학점 높은 애가 다 좋은 데 취업하냐? 그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역으로 이상한 짓 하는 애들도 있어요. 굉장히 이상한 짓 하면 걔가 눈에 잘 띄죠. 잘 띄죠. 근데 걔가 엄청 착실하냐? 아니에요.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 머릿속에 막 스치는 애들이 많이 있지 않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내 입으로 좀 거론하지만 혹시나 이 방송 듣는 애는 자기가 알 거예요. 아, 내가 그걸 했구나. 내가 전자인지 후자인지 느낌이 좀 올 겁니다. 느낌 같은 느낌이 올 건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하지만 너는 어떠한 상사가 되고 싶어? 우리 잠깐 이제 상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근데 약간 저도 이제 3년이 넘었고 해서 그런 고민을 최근에 들어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저연차라고 실수를 봐줄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요. 성격이 좀 나빠도 일을 잘하고 똑똑한 상사가 돼야겠다. 그래야 의지할 수 있는 상사가 되잖아요. 단순히 인간성이 좋은 상사는 오래 가기 힘들다. 의기사에는? 저도 상사가 된다면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지시를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사가 되고 싶기는 해요. 신속하고 빠르다. 직장 생활하면서 친구들이랑 이제 주로 얘기하면은 일 잘하는 쓰레기 팀장이냐 아니면 일 못하는 휴머니즘 가득한 천사 팀장이냐 했을 때 양자택일이면 대부분 다 이제 일 잘하는 쓰레기 팀장을 고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아무래도 어쨌든 이제 업무 관계 안에서는 어쨌든 일을 잘한다는 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수님은 어떤 상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떤 교수? 저는 저 두 개가 항상 되게 딜레마인데 왜 일 잘하고 착한 사람은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특징일까 하는 거를 이렇게 학교에 와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보면은 일 잘하는 천사와 뭐 일 못하는 쓰레기 이렇게 하지 않고 일 못하는 천사와 일 잘하는 쓰레기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천사가 가지는 성품에서 일부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같은 게 명확하지 않다거나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해서 가이드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상황을 처리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한다거나. 근데 잘 모르겠어요. 내가 내 후임이라면 일을 못해도 좀 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애를 좀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가르치면은 또 약간 백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일 잘하는 쓰레기는 꼿꼿한 대나무같이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고 오래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밑에는 인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위에 착하다는 거는 위에 사람은 착하다는 것보다 그래서 늘 그 두 개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당연히 일을 잘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죠. 근데 일을 잘하는 좋은 사람은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선 일을 잘한다는 건 다른 사람에게 착할 수가 없고 뭐 어쨌든 그래요. 굉장히 어려워요. 수학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예요. 이게 좀 다른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여학생들이 한 번씩 이상형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격 좋고 활발한 나만 바라본 오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나만 바라보는 오빠는 대부분 히키코모리거나 방에서 그 게임만 하는 그런 오빠들만 나만 볼 수 있어요. 이게 성격 좋고 활발한 오빠는 돌아다녀야지 친구도 많고 이게 수학적으로 안 맞다고. 너드남 차원 이런 거 무슨 이야. 그러니까 나만 바라볼 오빠를 만나려면 방에서 게임하는 히키코모를 만나면 돼요. 그럼 그치. 그런 남을 보면 돼.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막 성격 좋고 뭐 긍정되고 활발한 오빠를 어떻게 나만 봐.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은데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것처럼 나는 근데 이런 생각이에요. 살면서 성격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고요. 알죠. 우리 다 알지. 우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일 못하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되게 저평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내가 일 잘한다 이런 걸 다 떠나서 물론 저는 일 잘하죠. 일 잘하고 성격 좋은 사람 본 적 있죠? 앞에 없어요. 제 앞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제 앞에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요즘 와서 그런 생각이 좀 하는 게 뭐냐면, 방금 이제 우리가 일 이야기를 해서, 일의 영역, 일단은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이 드는데, 첫 번째, 직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돈을 버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특이한 영역이긴 하지만 나는 한 번도 내가 학교에 왔다 생각하지 않아. 기사 내가 한 번씩 하잖아. 입사했다 말하지. 나는 입사했다고. 나는 회사 다닌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장인으로서 내가 입사했다. 난 여기에서 돈 벌러 왔다는 생각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를 선생, 교수라는 것보다 연구원, 직장이라는 생각이 거의 8할입니다. 그 직장 동료의 관계. 학생들조차도 사실 내 동료라고 생각을 하지, 동시에 내 클라이언트라고 생각을 하고, 동료라고 생각하지, 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사실 많진 않아요. 이 이야기 내가 입사했을 때부터 아마 17년도부터 자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만 일을 하면 모든 사람을 이런 관계로 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 모순적인 또 생각은 동시에 인간의 관계성을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 관계냐면 휴머니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은 한 번 게임도 일어나지만 반복된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번 게임이다. 우리가 한 번 만나는 게임이다. 너 어떤 특정 역에,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기차역에 어떤 이상한 역 같은 데가 음식이 맛이 있어 없어? 역 안에 파는 음식들 대부분 맛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게 맛집이 아니에요. 왜? 어차피 뜨내기 손님이에요. 게임은 한 번에 끝나요. 그러면 내가 가장 최소한의 재료로 많이 뽑아 먹어야 돼요. 어차피 이 사람은 더 이상 이 가게 두 번 더 올 거 아니야. 근데 부산역이나 몇몇 큰 역에는 자주 오는 데는 음식이 맛있어요. 왜? 한 번에 끝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게임이 한 번 끝나냐 반복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마 너희들이 나랑 있으면서 내가 한 번씩 어떤 사람 신경 진짜 1도 안 쓸 때가 있어요. 난 모르는 사람 신경 1도 안 씁니다. 왜? 두 번 다시 볼 거 아니니까. 근데 내 학생들, 동료들,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좀 과할 정도로 신경 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게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년 365일, 1년, 3년, 5년, 10년에 걸치면서 이 게임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잘못하면 그 내 잘못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나한테 화가 올 수도 있고. 근데 한 번 볼 사람은, 나는 그래서 버스, 지하철을 만난 사람은 정말 1도 신경 쓰지 않아요. 할게 뭐야. 진짜 할게 뭐야. 다시 볼 게 아닌데. 그러나 이 게임이 최소한 내가 2번, 3번, 4번 진행되는 게임에서는 관계성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일의 영역을 넘어서 관계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모순되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돈 벌러 와서 일을 잘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이 게임이 여러 번 진행된다면 내가 그 친구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된다. 왜?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거나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방향을 잘못 못 내면 일이 지체되면 궁극적으로 불량처럼 와서 나한테 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일을 잘하고 싶고 이 조직을 조금 더 크게 만들고 싶고 우리가 더 성공하고 싶지만 내가 잘못하면 이게 나한테 온다는 거야. 이 관계에서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요즘은 저는 일을 보는 제 관점이에요. 두 가지 사실 모순되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순되지만 장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교수님 우리 그 책 기억나? 이타주의, 내처, 기버, 테이커 같은 기브 앤 테이커 나오는 개념처럼 궁극적으로는 기버가 승리를 한다라고 책에서 나왔던 게 나는 그 책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게임이 수십 번 반복된다면 기버가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일 잘하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처음에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보지만 이렇게 좀 일정 정도 손해를 보고 어릴 때는 20대 때는 절대 안 믿었거든 이거. 나는 기본적으로 원래 굉장히 강력한 매처이기 때문에 이 평등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가 일으키는 사람인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번 게임에서는 좀 손해를 봐. 근데 다음 게임에서는 내가 2 손해본 걸 3으로 돌려받으면 1 이익이잖아. 그러면 궁극적으로 10년 지나면 5년 지나면 1년 지나면 내가 1
1 정도만 얻어도 내가 이기는 거잖아, 게임이. 교수님은 ENTJ라 가지고 매처잖아요. 네. 저는 ESFJ거든요. 네. 그래서 기버예요. 네. 그래서 ESFJ라서 기버라서 이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청취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기브 앤 테이크를 읽으면 돼요. 누구 책이죠? 내 책이요. 이 책. 그런 책도 썼어요?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책. 아담 그랜트 책 아닌가? 맞아요. 아담 그랜트 아닌데요? 애덤 그랜트인데요. 아, 애덤 그랜트예요? 예, 애덤 그랜트. 아마 펜시 유펜 경영학과 교수일 겁니다. 또 내가 하나 아는 거 말하면은 막 자기 아는 거 하나 더 말해가지고 절대 나한테 묻히지 않으려고 애쓰는 저 멋진 선배의 모습을 보라. 또 똑똑해요. 막 누구예요? 누구예요? 그 사람 누구예요? 애덤 그랜트? 이런 거다 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다 아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일잘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만큼 그럼 일에 대한 뭐 중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청취자분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적어도 저도 한 일한 지 지금 이제 5년이 넘어서는 것 같아요. 봤을 때 사실 일이라는 게 대단히 막 이렇게 큰 과업을 저한테 처음부터 주지는 않아서 적어도 이제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첫 발에 디디는 직장에서 분명히 저는 이제 그 맡은 업무를 본인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해낼 수 있고 부담감을 크게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또 꼭 해주고 싶었고요. 근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가면 진짜 실수 많이 하잖아. 네네네네. 근데 그러니까 상사 입장에서 내가 윗사 입장에서 나는 느끼는 게 실수는 누구나 해. 근데 중요한 건 실수하고 다음이 더 중요한 느낌이거든. 그래서 아까 제가 일잘러를 이제 얘기할 때 그 문제 해결 능력이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망치면 그걸 회복할 노력이 그렇다고 내가 20대 들어가서 망치면 수술 못해. 대부분 수술 못한다고. 근데 수술 못하더라도 수습할 때까지 본인의 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야. 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친구들이, 욕먹는 친구들이 노력을 잘 못한다? 회피. 그러니까 두려워서 저도 막 옛날에 지도교수님 밑에서 일할 때 뭐 실수하고 하면은 순간 말하면은 그 혼나는 게 두려워서 어떻게 나 혼자 처리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덮으면 덮을수록 더 엉덩이처럼 커지고 그게 더 날 힘들게 할 거고 솔직하게 말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애쓰면 이게 오히려 나한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좀 두려움 없이 어떤 걸 행하면 좋겠는데 우리 학생들 대부분이 큰 실패나 어려움 없이 회사 생활을 딱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고 누군가에게 막 크게 혼나거나 막 잘못해가지고 되게 큰 일을 저지르거나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나가서 실수를 하게 되면 되게 큰 일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일이 아니고 누구나 당할 수 있고 솔직하게 뭔가 말을 하고 해결을 하려고 애를 쓸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새롭게 평가하고 더 높이 내가 평가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뭐 출산대에서 뭐 누가 뭐 잡아먹고 좀 화를 내고 하진 않아. 근데 실수하고 나서 뭔가 이 수습 과정이 굉장히 좀 이상할 때가 좀 있습니다. 막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도망가기도 하고 실제로 회사 도망가는 애가 있어. 나 들었어. 도망갔어. 그냥 애가 사고 쳐놓고 잠적. 통 끊고 잠적.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냥 이렇게 막 뭐 잘 모르겠는데 하고 벌 씻는 경우도 있고 합리화도 있어. 합리화도 있고 이거 똑바로 시켜야 내가 똑바로 하지. 제가 처음이라. 그러니 그런 것만 안 해도 조직에서 웬만하면 한 1년 정도만 지나도 한 사이클만 돌면 웬만한 건 다 알거든요. 한 사이클 정도면 한 사이클 돌 때까지 뭐라고 잘 안 해. 사실 데리고 와서 물론 혼내는 사람도 있지. 하지 말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막 진심으로 화가 낸 게 아니라 가르치는 방식에 따라 좀 다르죠. 근데 이제 학생들은 그래도 군대 가가지고 그런 건 좀 많이 당하다 보니까 좀 익숙한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누가 좀 짜증내고 화내고 윽박 지르면 진짜 막 쫄단 말이야. 막 되게 쫄아가지고 막 더 버벅 떨고 막 계속 실수 반복 막 더 하고. 근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누가 뭐라고 하면 혼내나 보다.
저도 한 번씩 학생들한테 막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막 다그치기도 하는데 그게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일을 빨리 처리를 해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속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일은 속도가 필요한데 그걸 한도 끝도 없이 줄 수가 없어요. 일을 할 때는 해봤자 뭐 며칠 정도밖에 줄 수가 없고 아니면 더 짧은 시간 몇 분, 몇십 분,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은 일을 빨리 하는 게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기도 해요. 일을 빨리 처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붙잡을 수는 없고 짜증도 나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상사가 다 나빠서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래서 되게 천사 같은 상사는 일 잘하는 상사는 참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렵다. 되게 어렵죠.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떠올랐던 거는 약간 뭐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랠리 같은 개념 같아요. 치고받고 네, 서로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이 해야 될 공은 적어도 일로서 주고 받아야 그 안에서 사실 그게 바탕이 돼야 뭐 게임 끝나고 물도 건네고 이런 휴머니즘이 피어오르는 거지. 그게 기본이 안 된다면은 사실 뭐 휴머니즘이고 이런 게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다? 패급은 내지 말자. 평타만 치도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잘하게 되잖아. 누구나 대부분 사람은 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근데 패급이 되면, 좀 힘들어요,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일 시키는 사람도 힘들고, 동료도 힘들고, 나중에 진짜 회사에서 좀 왕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너무 이름 잘 지어서 패급. 패급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무도 모르는 척 하거나, 사내는 적반하장. 패급이죠. 패급보다 더 나쁜 폐기물도 있는데 이거 폐기물은 좀 나중에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뭐 이 정도 우리 이야기하면 좀 즐겁게 대화하지 않았을까. 혹시나 이제 이 방송 듣는 친구들은 내가 회사 가면 어떤 사람이 돼야지, 어떤 동료, 후배, 상사가 돼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회사 들어가는 게 요즘 너무 힘들어서 더 그걸부터 고민해야 되는 시긴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꿈이 이루어져도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러니 또 왜요? 이제 우리 또 학기 개강이죠. 우리 개강 전에 지금 찍는 건데 또 계속 되니, 인생이 계속 되니, 나 한 번쯤 내가 회사원이 된다면, 조직원이 된다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오늘 이 정도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안녕.